수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그 분야를 좀 썼기 때문에 수필과 인생 이야기 그런 걸 했습니다. 오늘은 인문학의 또 두 번째 과제가 이제 철학인데 오늘 그 철학과 윤리학 그리고 또 윤리학과 인생의 이야기 그걸 둘째 번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 오늘 철학 가운데서 이제 윤리학에 대한 얘기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그 유명한 사람 가운데 또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한 사람 가운데 특별히 키가 작은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순신 장군은 대단히 유명한 군인이고 그런데 역사가들이 그 이순신 장군의 키가 얼마나 컸을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봅니다. 근데 고려대학의 교수 한 분이 나 만났더니 그래요. 여러 문화를 다 들춰봤는데 이순신 장군은 키가 작았던 것 같다 그래요. 아주 특별히 작았던 것 같다고. 그래서 어디서 그게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그 같은 친구 가운데 유성룡 이제 수상이 있었는데 그분들 키가 작았대요. 그런데 비슷한 게 나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키가 좀 작았던 것 같다 그래요. 또 우리 추사 선생도 가만 보면 그 사진은 없지만요 그림이 나오는데 단정하게 생기신 분인데 키는 작았던 것 같아요. 아주 키가 좀 작았던 것 같다. 근데 현초원에 가보면 이순신 장군이 쓰던 그 하사받은 이제 그 갑옷도 있고 이제 칼이 있거든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고대 선생님 보고서 거기 가보니까 거의 대단히 칼이 크던데 그랬더니 그건 임금님이 하사한 거지 쓴 건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키가 작았던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아마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키가 작았지 않아 비슷했던 것 같다고 말이죠. 옛날 분이니까 아마 이제 그랬겠죠. 서양에서도요 아주 특별히 키가 작으면서 이제 널리 알려진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서양 사람으로서 키가 이렇게 160cm가 못 됐으니까요. 아마 키가 작았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작곡가 유명한 베토벤이 또 키가 작았어요. 그 베토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가 있는데 독일 갔다가 이렇게 쓱 보니까 내가 짚어도 조금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으로서 이제 키가 좀 작았고요. 또 한 사람 그분들보다도 키가 더 작고 살도 없이 빼쩍 마른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 아니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예요. 아주 정말 키도 작고요. 또 이렇게 살도 안 찌고요. 그래서 아마 잘 모르겠지만은 체중을 재으면 그 40kg 안팎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이제 그 친구들이 당신 학년만 하느라고 자꾸 나이 들어가는데 결혼해야 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하긴 해야지 그러고 있었는데요. 저 친구 도저히 혼자 결혼을 못할 테니까 어느 여자 하나 소개해 주자고 말이죠. 그래서 좋은 여자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라고 그랬더니 나도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서 결혼이 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서 만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칸트가 우연히 생각이 나서 그때 그 나하고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니 그 여자 어디 있는지 한번 만나볼까 그랬더니
벌써 시집 갔지 못하는데 벌써 안 되니까 그랬더니 잘 됐어. 나 아직 결론을 얻지 못해서 그런데 그 재미있는 건 그 칸트가 다들 그 당시 그 유명한 이 양말들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이다 기술할 그때 높은 시는데 다들 그 까만 거 유행이에요. 그래서 전부가 유행인데 칸트는 까만 걸 안 입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살이 너무 없는데 까만 옷까지 입게 되면 더 가늘어 보인다고 하죠. 그 보면 그 칸트도 좀 이렇게 남에게 좀 돋보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칸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케르스베르히라고 하는 이제 한때 동독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도시입니다. 한 인구가 한 4, 5만 되실까요? 그런 도시인데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다니고 그 대학 나온 대학에서 또 이제 오래 노력해서 교수가 되니까요. 동네 밖에 나가본 일이 없어요. 거기서 살아서 거기서 이제 끝나고 이제 그랬어요. 또 그것만 아니고요. 그런데 그분이 대학에 가서 강의할 때는 지리학강이 됐어요. 지리학하려면 세계점 다 다녀봐야 되잖아요. 다 다녀봐야 하는데 그 동네에서 나서 그 동네에 죽었는데 지리학과이가 그렇게 철학과이보다 재미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 때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재미가 있었느냐 하면 기억력이 워낙 좋은 사람이니까요. 다른 사람이 쓴 여행기를 다 읽고서는요. 제가 갔다 온 것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재미가 있어서 많이 이제 들었다 이제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캐리스베리에서 나스코에서 이제 교수가 되었는데 그 사람의 책 가운데 1781년에 나온 책입니다. 1871년에 나온 책인데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죠.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도 칸트가 어느 해에 났는가 그건 모르고요. 어느 해에 죽었는가 그것도 다 기억 안 나는데 1781년을 기억하는 게 민구안이 그 책이 나온 해입니다. 그 책이 나와가지고서 이제 세계 철학 역사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위치를 이제 차지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쓰는데 아마 한 18년쯤 걸렸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18년 동안 저 철학자가 저거 뭐가 좀 깊은 거 연구하고 있는데 나타나지 않고 말이죠. 무슨 책을 쓰는가. 그런데 18년 동안 침묵을 깨뜨리면서 이제 나온 책입니다. 근데 유명한 그 칸트가 이제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칸트가 이제 몸이 아파서 알았다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른 철학자는 안 그런데요. 아주 꽃 같은 시간이 일어나서 꽃 같은 식사하고 혼자 살면서 다니고요. 산책만 꼭 하고서는 또 들어오고 그 일생을 뭐 시기에 맞춰서 사니까요. 뭐 감기 같은 것도 누구 만나야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게 이제 생애를 이제 보내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시계가 멎든지 하게 되면 이게 내 시계 멎었다 하면 칸트가 그 산책 나올 시간 되는데 그때 맞춰야겠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칸트 생각하는 거 보고서 시계 맞췄다 그러니까요. 아주 그렇게 조용하게 아무것도 모르게 살았는데 그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아주 정말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 칸트가 이제 그 나타났다가 이제 그 책이 나오고서 이제 그 칸트가 한 그 60대쯤 돼서 나왔어요. 나오면서 한 20년도 철학 조선도를 나오니까 하는데 그 칸트가 이제 그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철학계 전체에 하나의 그 무슨 공식 비슷한 게 생겼어요. 그 민구안이 철학은 무슨 학문을 연구하는 학문인가 말이죠.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가 하는데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요. 이제 얘기한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이제 그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그걸
철학에 있어서 이론 철학이라고 합니다. 논리학이 중심이 되는 이론 철학. 네, 그리고 또 그걸 뭐라고 하니 인식론입니다. 예, 인식론이라는 이론 철학이 이제 하나가 되는데, 요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가 하니 진리란 무엇인가. 이거 이제 칸트가 18년 동안 노력해서 얻은 그 순수이성 비판에서 취급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우리 철학자들은 학문으로서는 대단히 높고 이제 그 훌륭한데, 또 이게 그 아주 가까운 거 일상생활은 이제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요새 좀 놔뒀습니다만 뭐 우리 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 집이 저 철학 교수 집이라고 그러면 그러냐고, 그 사람 좀 괜찮냐고 말이요. 저렇게 남다르게 살지 않냐고, 개성하지 않냐고 이제 그런데요. 한번 나도 무서운 얘기가 생겼는데 옛날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나 뭐 내 아내가 이제 생선 가게에 가서 뭐 이제 생선 사오려고 멀리까지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교 갔다 오다가 이제 집에서 이제 부탁받으니까 생선을 사가지고 가야겠다. 그렇게 생선을 이제 사가지고서 이제 집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옛날에 모자를 다 썼는데 말이죠. 내가 저 모자 좀 부탁했던 거 이제 세탁이 될 텐데 찾아가야겠다. 또 모자집에가 생선을 들렀어요. 그래서 모자 부탁하니까 다 됐어요. 그랬더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자 한 또 쓰고 간 것도 있고요. 생선은 들고요. 가방 들고 말이죠. 그래서 그럼 나 이거 모자 줄 자리가 없으니까 오늘은 그냥 가고 이 다음에 드리겠다고 했더니 그 사람 싶었더니 그 모자를 또 쓰세요. 그러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썼다고요. 그러고서 이제 집에 가봤다고요. 근데 그 다음 날쯤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너 어제 모자 2개 쓰고 왔냐? 그래 쓰고 왔다고. 그랬더니 저 집 아주머니가 나보고 그런데 그 철학 교수님이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남은 모자 하나씩 쓰고 다는데 2개씩 쓰고 다닌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이 다음에 그까지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 그런 있고요. 또 한 번 내가 쓴 글에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옛날에 시계가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고장 많이 나면 이제 또 고쳐 쓰고 뭐 쓰잖아요. 근데 그 시계 고장난 시계를 그 시계방 아저씨한테 갖다 맡기고서 이렇게 보면 전부 풀었다가 또 얘 맞춰가는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시계를 맞추러 갔는데요. 그 아저씨가 다 맞추다가 날씨 보더니 여러 번 여기 들으셨는데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또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학교 선생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또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 연세대학교에서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가르치세요? 그래서 철학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 보더니 철학하시니까 고민이 많으시겠군요. 집에 가서 몸뚱 갖춰보더니 철학하시니까 고민이 많으시겠군요. 그래요. 그럼 한 말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 수리값이라 조금 깎아달라고. 곱살깎기 해드려야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좀 칸트도 좀 그런 면이 많이 있고요. 원래 철학이 이제 그리스에서 시작됐는데 거기서도 그랬어요. 유명한 얘기인데요. 그리스에 이제 7 철학자가 있었어요. 7현이라고 보통 그죠. 이 7사람이 이제 철학 이론을 공부하고 뭐 이제 세계가 어떻고 우주가 어떻고 하다가 내일은 우리 바닷가에 한번 수영도 하고 놀러 가자고. 그래서 철학자 7사람이 다음날 이제 바닷가에 이제 수영도 하고 놀러 가세요. 그럼 다 끝나고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7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이 없거든요. 6사람밖에 없거든요. 한 사람이 어떻게 됐냐고 말이죠. 우리가 수영하는 동안에 몰랐는데
물에 빠져서 죽었구나 말이죠. 그래서 그만 일곱 사람이 이제 그 나와서 넘어설 것을 자꾸 울었다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와서 왜 이렇게 철학자들이 일곱 분이나 함께 모이시더니 오십니까? 그랬더니 올 때는 일곱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걱정하고 있다고 말이죠. 누가 없어졌습니까? 그랬더니 이름은 모르겠는데 여섯 사람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 사람이 해보니까 일곱 사람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거든요. 한 사람도 없어졌다고 말이죠. 아니 일곱 사람인데 그랬더니 암만 해봐도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 가만히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는 빼고 남만 해보니까 여섯 사람이라고 잘못했구나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더니 나부터 먼저 해고 그 다음에 둘, 셋, 넷 해보시라고 했더니 철학자들이 그렇게 해보죠. 하더니 자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있구나. 자기는 안 했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놀려주는 것 같은 우스운 얘기가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태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이 정말 좋은 책이에요. 우리 대학에 가게 되면 이제 다 철학과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는 그 사람 공부하는 사람 없으니까요. 나도 공부했고 또 가르치고 그랬는데 또 크게 생각해 보면요. 꼭 세상을 그렇게 생각해야 하나. 그것만이 진리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칸트는 18년 동안 연구해서 이것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런 생각도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학이 환영 못 받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요. 독일 사람들은요.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 항상 우리 독일은 세계 내놔도 제일 자랑스러운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한 사람은 철학자 칸트고 한 사람은 유명한 시인 괴테라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 방 이쪽에는 칸트의 사진, 이쪽에는 괴테의 사진 걸고서 말이죠. 독일의 자랑거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칸트는 그런 철학을 했는데 이 괴테는 사실은 칸트보다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아마 인류 역사에서 제일 IQ가 높았던 사람이 그 괴테예요. 근데 이 괴테의 친구가 있는데 누구간이 슐러라고 하는 시인이었어요. 근데 그 슐러라고 하는 시인이 칸트가 쓴 순수 이성 비판을 읽어보니까 대단히 좋거든요. 이게 참 자랑거리가 됐다. 그래서 자기 그 시인 친구 괴테에게 뭐라고 하니 내가 칸트가 쓴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너무 좋다고 말이죠. 당신도 읽어보라고. 괴테가 아주 존경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등반이 그 실러가 지사가 읽어봤어요. 그런데 읽고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 남긴 게 없어요. 남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읽다가 그만둔 것 같아요. 그래 나보고서 어떻게 됐을까 하고 말하면 내가 생각엔요. 칸트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 괴테가 자기 친구가 부탁해서 쭉 읽어봤다 말이죠. 소문을 읽어보고 얼마 쭉 읽어보니까 그 말 맞지.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거 다 읽어가지고서 내가 따라갈 필요는 없거든요. 또 다른 생각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아마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철학하는 사람들은요. 나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칸트 공부하고서는 이런 칸트는 끝나고 또 다른 사람한테로 가고 이제 그러죠. 근데 칸트에게서 이제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요. 철학은 적어도 4가지는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건 이론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철학에 또 한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는 맹구하니 이론 철학이 아니고 실천 철학입니다. 이걸 우리가 수학이나 논리학 같은 이제 이론적인 공부하고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건 실천 철학입니다. 그 실천 철학을 대표하는 게 맹구하니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보통 첫째는 이 문제를 취급하고요. 그 다음번에 맹구하니 이 윤리학을 취급하는 것이 이건 반드시 철학자들은 다 합니다. 이 둘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칸트는 이것 다음에 얼마 있다가 실천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내서 두 번째 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던 또 하나의 책을 내놨습니다. 거기 이제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 맹구안이 예술 철학입니다. 문학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예술도 그림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음악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예술 철학입니다. 이건 맹구안이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를 열거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주 정식적으로 맹구안이 철학의 한 과목은 예술 철학이다, 미학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걸 하고서 칸트가 가만히 해보니까 이제 이거면 철학은 다 됐는데 한 가지 더 아무래도 있어야 할 거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하나 또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맹구안이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라고 하는 책인데요. 종교 철학입니다. 이건 이제 신앙에 관한 거죠. 이 네 가지를 네 책으로 이제 내놨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많은 철학자들이 철학을 공부한다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하고 비중이 큰 건 이건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맹구안이 윤리학은 또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능력이 미치는 사람은 또 예술 철학을 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진 사람은 종교적인 신앙 철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것으로 끝나는가? 이것이 아주 칸트 때부터 이제 다 정해진 건데 이 윤리학이라고 할까요? 실천 철학이죠. 윤리학, 이 실천 철학 속에서 이제 또 다르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맹구안이 역사 철학도 거기에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사 철학도 거기에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뭐 또 나오는 거 아니? 사회 철학도 또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맹구안이 많이 하니까 법 철학도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첫째고 이게 둘째인데 이 둘째 안에 이 모든 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철학은 이것과 이것을 합해서 철학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예술 철학, 종교 철학을 이제 꺼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미학이죠. 이것 가운데서 이제 문학, 인문학에 이제 가장 중문학을 얘기했고요. 이 문학 속에서 이제 시나 소설은 또 이 다음에 다른 강사님들이 하시겠죠. 내가 좀 쓰고 있고 또 책이 있으니까 이제 이걸 좀 얘기하고 인생 얘기를 했고요. 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 아니 인문학의 세 번째 과제 이제 역사와 우리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것은 아무래도 또 한 번은 취급해야 하니까 이제 종교 문제가 나오고 이제 그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윤리학의 얘기입니다. 윤리학을 이제 그 하는 건데 그런데 윤리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그렇게 물어보면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많이 꺼내고 있고 또 꺼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맹구안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매일 사는 목표가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맹구안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고귀한 인생이냐 그렇게 묻는데 그 대답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구안이 여기서는 진리를 찾는 것이 철학이고요. 여기 윤리학에서는 맹구안이 선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길입니다. 우리 선하게 사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선하게 살 수 있는가, 선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는가 그럽니다. 여기에 가게 되면 맹구안이 아름다움이죠. 무엇이 좋아 있고 아름다운 것이냐 그렇게 묻는 거고요. 여기 오게 되면 맹구안이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도 있는가 신앙의 문제를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취급하는 건 맹구안이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생활이냐, 선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런 문제를 이제 가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가는 길,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희망을 찾는 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면 선하게 사는 것이냐, 선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겁니다. 그리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는 게 전부 그렇죠. 또 이런 문제가 칸트 때부터 이제 와거의 지금도 우리에게 이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화대학 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다니는 학생들도 많은데요. 그 이화대학 학생들의 파트를 보게 되면 뭐라고 쓰는 거 아니 진선미라고 썼습니다. 이화대학의 교육 목표가 진선미인데 진은 뭡니까 이거죠? 철학적인 이론적인 소는 뭐죠? 이게 윤리학이죠. 그 다음 미는 미구하니 예술입니다. 그래서 진선미 그렇게 해서 합니다. 연세대학교는 기독교에서 따왔기 때문에 진리와 자유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자유 그렇게 땄습니다. 고려대학도 뭐 하나 가지긴 가져야겠는데 뭐 가질까 하다가 연세대학교에서 진리와 자유 했으니까 그건 복과 대학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진리, 자유, 정의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의 빌드력이 있는데 말이죠. 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전 문제를 꺼내야겠는데요. 이렇게 선하게 사는 게 뭐냐 그렇게 물으면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꺼내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사는 성격, 자기가 사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살게 됐는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선하게 착하게 태어났냐 아니면 세상에 태어날 때 악하게 나쁘게 태어났냐 그 문제가 첫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하는 걸 우리가 머리만에 선선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그런데 욕심이 자꾸 앞을 가리우고 또 인간관계에서 자꾸 나쁜 게 생겨가지고서 실수해서 악이 생기는 거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선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성선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고 선하게 살게 됐는데 그게 잘못됐다 말이죠. 그런데 성선설을 대표하는 윤리학자들 가운데 철학적인 사상과 윤리학자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하니 맹자입니다. 맹자가 이제 세계적으로 아마 제일 대표적인 성선설을 얘기했는데요.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네 가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말이죠. 그건 누구나 인간을 태어날 때는 네 가지를 대적하는데 그 첫째는 뭐하니 어진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어진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이 이렇게 쭉 어려서부터 살다 보면요. 측은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참 안 됐다 하는 동정심을 생기는 거, 이건 누구나 나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이죠. 심지어는 무슨 동물이 하나 이제 넘어져서 아파서 고통해도 아이 저 얼마나 아플까 어렸을 때는데 뭐 착한 마음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측은지심이라고 그러죠. 불쌍히 여기는 거, 동정하는 거, 남을 이렇게 불쌍하게 봐주는 거, 그거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 그 마음의 뿌리가 맹관이 인이다 말이죠. 그래서 맹자는 우리 선생인 공자 선생은 뭐이구하니 이거 인간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봤다고 말이죠. 하긴 그렇죠. 이거 이제 기독교를 가게 되면 사랑이 되죠. 또 불교를 가게 되면 자비심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공감을 가지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가엾이 보고 그거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이 이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의입니다. 의인데 이건 그 사람 공자는 맹자는 뭐라고 하니 사람은 언제든지 수호심이라고 그러죠.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말이죠. 잘못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는 거 보면 참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는 마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서 벌을 줘 말이죠. 그래서 국회의원들까지 막말하는데 말이죠. 그건 나쁜 놈이 어디냐고 말이죠. 그건 타고났다 말이죠. 그러니까 수호지심, 악을 미워하는데 이건 옳은 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랬다. 의입니다. 그 다음 민구안이 예입니다. 예절입니다. 예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건 민구안이 사람은 사양지심이 있다 말이죠. 높이 볼 걸 높이 보고 양보할 때 양보하고 저분은 나보다 낫다 하는 거 아니고 이건 내가 나이 많은 사람에게서 해야지 맞죠? 물러서야지. 우리 선생님이니까 내가 양보해야지. 또 나한테 교훈을 주는 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예절은 이건 누구나 타고났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무관이 지혜라고 하는 지인데요. 이건 무관이 십이지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가 주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르게 무관이 옳고 그른 걸 따진다는 말이죠. 그건 옳다. 그건 그러다 말이죠. 따진다고. 그래서 이제 이걸 사단설이라고 하는데요. 맹자는 인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성선설입니다. 사람은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대로 살면 다 착하다고, 그대로 살면 악이 없다고. 그런데 태양볕은 이렇게 항상 밝게 비춰있고 있는데 구름이 낀다고 말이죠. 안개가 낀다고 말이죠. 그러면 태양이 어두워진다고. 마찬가지로 사람은 다 이렇게 착한 걸 가지고 있는데 욕심 때문에, 권력욕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어두워져서 이게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이건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선하다, 착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살고 보니까요 그럴 것 같긴 한데 또 우리 주변에서 가만히 보면 나쁜 놈도 많거든요. 나쁜 짓을 더 많이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자라고 하는 사람이 민관이 아니라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 많고 남의 걸 빼앗아가지고 좋아하고 한 대 때려주고서 애들도 좋아하고 이겼다고 좋아하고 선악설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쁘다 그럽니다. 근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쁘다 하는 건 서양 학자 가운데 제일 먼저 강하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 아니?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얘기하니 선악이 뭐에 선악인 거죠? 사람께 살아보면 다 욕심 많고 질 나쁘고 악질이라고 말이죠. 그 사람 책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착하게 뭐 착해 말이죠. 내가 어머니인데 애기 전맥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옆에 애가 왔습니다. 그런데 애 보고서 야 넌 그만 먹어라. 나 얘한테 젖줄 낸다고 저쪽 보라고. 조그만 놈이 제젖 뺏긴다고 뭐 야단해가지고 날게 드는데 말이죠. 착하게 뭐 착하냐고. 어디서부터 빼앗기면 난 못 산다 하니까 아니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을 칭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냐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으냐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새 우리 선거 때가 되니까요.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 싸우는 걸 가만히 보면요. 성선설이나 성악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욕하고 말자고 또 그러고 그러니까 그 나와요.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더 무서운 외관이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남을 도와줘야겠다. 남에게 희생해서 나를 그 사람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그거는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남의 걸 빼앗아가지고 싶다. 남을 욕하고 싶다. 그건 배우지 않아도 하고 노력 안 해도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악한 면이 더 많다 그래야 해. 서로 이런 노력해야 되고 가만히 있어도 악한 건 절로 나타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악설입니다. 또 역사가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가만히 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배고파고 고생하는데 무기 만들으라고 뭐 원자탄 만들고 폭탄 만들고 그거 인간이 할 짓이냐고 말이죠. 또 좋은 데는 왜 남냐고 말이죠. 다른 나쁘다고 말이죠. 그래서 민관이 인간 이게 잘하지도 못하고 악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누구하니 성악설을 얘기합니다. 이건 성선설이 아니고 성악설을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 보고 물길요. 그럼 어느 편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망설일 거야. 소는 노력해야 되고 악은 절도되는데 그 보면 악해질 가능성이 선해질 가능성보다는 더 많다. 더 나쁘지 않는가 말이죠. 또 남이 착한 일인데 박수 치는 사람이 더 많으냐, 또 남이 이제 뭐 나쁜 짓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욕심이 더 많으냐, 그걸 가만 보면 이게 모르겠다 말이죠. 성선들도 그건 학설이지 아닌 것 같고 성악설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다가 이렇게 보지 말고 인간을 들여다보라 말이지. 우리 인간 속을 이제 들여다보라. 그러면 성선설이다 혹은 성악설이다 하는 것보다도 더 인간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서 하면 그 마음을 들여다보라 말이죠. 그러면 인간이 어떻다 하는 걸 알게 된다 말이죠. 그런 학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건 이제 거의 최근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누구 하니 지그문드 프로이드라고 한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입니다. 심리학자입니다. 지그문드 프로이드라고 한 사람인데 말이죠. 이 심리학자 이 사람이 나타나서요. 정신 분석학을 했습니다. 사람 안을 가만 들여다보란 말이죠. 가만 들여다보니까 이게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생겼는가 그걸 봐야 한다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의 글을 가만 들여다보면요. 인간은 두어두면 선하게 되는 것보다도 악한 방향으로 더 많이 갈 것 같다. 악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본능적인 방향으로 더 많이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이 더 강하게 누구하니 본능이냐 아니면 이성이냐. 이성으로 가는 걸 선하다고 그리고 본능으로 가는 걸 악이라고 그러는데 본능이 이성보다는 더 강하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프로이드 얘기를 내가 좀 해주면 알 것 같아요. 오래전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에 국어 선생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나를 찾아오더니 걱정하게 선생님 제가 요새는 우울증이라 그러죠. 옛날에 그 이제 노이로제 환자라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때 노이로제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노이로제 환자가 돼서 지금 고생하고 있고 그런데 치료를 받고 병원에 가긴 가야겠는데 비용도 들고 돈도 없고 그래서 못 가고 있다고. 그래서 나보고 뭐 좀 좋은 일이 없겠는가 그런 걱정을 해왔어요. 그래서 나도 뭐 어떻게 바쁨은 없고요. 걱정하다가 어디 조금 기다려보라고 우리 세브란스 이병희 부총장이 계시는데 내가 한번 어디 걱정해 보겠다고. 그리고 이병희 선생을 내가 만나서 뭐 내 친척이거나 그렇진 않고 중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인데 그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나한테 와서 걱정하는데 치료를 받고 약물 치료도 받고 뭐 그래야겠는데 어떻게 돈이 없는데 좀 도움될 필요 없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병희 선생이 가만히 있더니 내가 알아보겠다고 말이죠. 그 당시 제자가 그 이병희 선생의 제자가 국립정신병원의 원장입니다. 근데 그 제자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서 그 정신병원이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무료 환자를 봐주는 데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있습니다 말이죠. 내가 환자 하나 보내줄 테니까 좀 책임 맡아 주겠냐고. 아이 선생님 부탁하면 제가 받아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그 이병희 선생님 나보고 뭐이거하니 저 청량리에 있는 정신병원 글로 보내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 아니 내가 또 그 선생님 만나서요.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보냈으니까요. 잊어버렸어요. 제가 안 하고 쭉 잊어버렸는데요. 그리고 아마 한 석 달쯤 됐을 거예요. 한번 밤에 11시가 넘었는데요. 그냥 밤중이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밤중에 누가
전화 걸었나 하고 봤더니 전화해서 뭐라는 거 아니 좀 술을 좀 마신 것 같아요. 술 좀 마신 것 같고 좀 이게 화가 좀 난 것 같아요. 나보고 당신이 김영석 교수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병희 선생님을 통해서 오늘 환자 보내준 게 있냐고 그래요. 그렇다고 내가 부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못 고치겠으니까 돈 내리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병이 중합니까? 난 또 미안하니까요. 병이 중합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한테서는요, 하나님을 빼버려야 낫겠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됐냐? 그랬더니, 당신 때문에 믿게 됐냐?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보내면 내가 건질 수 있는데, 좀 빼고 보내라고 말이죠. 그래, 가만 내가 전화를 받고서 보니까, 이 양반의 노이로제 병이 종교 때문에 생겼구나 말이죠. 신앙 때문에 생겼구나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의사가 무책임하게 전도해가지고 신앙 만들고 왜 환자 만드냐. 난 이제 양쪽을 나니까 좀 미안했어요. 미안해서 그 다음에 그 선생을 찾아서 교회 나가냐 하니까 나간다 그래요. 우리 교회 나가냐 그랬더니 저보고 열심히 교회 나갈 바에는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 나간다고 해서 거기 나가세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가만히 봤더니요, 그 교회에서는요 누구든지 새벽 기도 나와야 하거든요.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주일날만 되게 되면 3번 나와야 하거든요. 수요일 저녁에 또 예배보러 나와야 하거든요. 또 구역 예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교인들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요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교인들한테 다 여러분 좋은 신앙 가지려고 하게 되면 새벽기도 다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나오셨던 선들라고 그러면 우리도 안 들겠어요? 그래서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새벽기도에 나가고 수요일 밤에 또 가고 그러니까 그만 그 정신적으로 자꾸 쌓이니까요. 의사가 약도 먹여주고 치료도 해줬다가는 또 나빠지거든요. 또 잘했다 또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쭉 알아보니까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게 양반이 화가 난 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신앙 권고해가지고서 환자 만드냐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 찾아서 미안한데 그걸 그만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교회 하나 찾아서 소개해 줄 테니까 글로 가라고. 그래서 내가 좀 아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환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노이로제 환자인데 좀 마음 편안하게 즐겁게 위로받고 걱정 안 하게 좀 의사의 마음으로서 대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부탁을 받은 그분이 민관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다시 만나질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는데 한 20년쯤 지난 다음에 어디 강연을 갔는데요. 나타나세요. 저는 저 기억 못 하시죠? 그래서 내가 얼굴이 기억난다고 이러면 기억 안 나지만 그때 그 이대희 박사 소개받던 두사만이야. 그랬다가 말이죠. 지금 건강 어떠냐? 그랬더니 많이 좋습니다. 이런 정상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아직도 나갔냐고 했더니 선생님 소개해준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편하고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어려운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내가 연세대학교 학생 상담소 일을 보는데요. 학생들 가운데 그 노이로제 환자가 많이 생겨요. 우울증 환자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애들을 위해서는 나는 자신이 없으니까요. 세브란스에 정신과 의사 한 사람이 이제 나를 도와줘요. 그런 환자 애들은